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어제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찰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가 1년여 전에 했던 이 유튜브 알릴레오의 발언이 근거가 없음을 시인하고 검사들에 대해서 고개를 바짝 숙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런 식으로 끝날 일이냐는 겁니다. 유시민 씨 본인도 잘 알 겁니다. 자, 유시민 씨가 이렇게 사과를 하자 일부에서는 그래도 늦었지만 잘했다는 반응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분노했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시끄럽게 놓고 사과 하나로 퉁칠 일인가,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자, 지금 유시민 이사장 사태의 심각성을 아는지 이렇게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했다.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다.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적 편향에 빠졌다. 자, 말은 뭐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유시민이 쓴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법적 처벌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자, 유시민의 이 사과,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과를 요구해 왔습니다. 아니, 유시민이 알릴레오에서 2019년 12월 24일 이 방송을 했는데, 만약에 노무현재단 혹은 유시민 본인이나 부인의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면 이미 최대 6개월 뒤에는 금융기관이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1년이 지났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야 이런 사과를 한 데 대해서 진정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 이 SNS 인터넷에는 이런 비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사과만 해서 될 일이야.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당신 허위사실 한마디로 KBS 정치부 학살되고 한동훈 검사장 2번이나 유배됐는데 걸 몇 자로 퉁치려고, 자기들 잘못은 증거를 들이대도 없던 일이고 억울하고 검찰이 쓰레기라더니 가짜뉴스를 비판하시던 분이 가짜뉴스를 만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는 사과 한마디면 다 해결되니 참 편하네, 이런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조국 전 장관의 트윗이 소환됐다는 겁니다. 과거 조국이 썼던 그 글, 당신은 이 보수 지금은 야권이 되었죠. 이 박근혜 정부의 유명한 장관 등에 대해서 비판했던 글입니다. 그런데 그 글이 지금 유시민에게 가고 있습니다. 자, 역시 조국은 예지력이 상당한가 봅니다. 조국이 과거에 썼던 트윗을 그대로 유시민에게 들려준다면 유시민은 뼈를 깎는 진정한 사과를 한 번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유시민의 사과, 지금 이걸 보고 과거 진보진영에 있던 인사들이 더 흥분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시민의 이 진실 규명 요구를 했던 김경률 회계사, 한때 참여연대에 있었던 김경률 회계사가 상당히 유시민이 아플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바로 조만대장경, 조국의 과거 발언을 소환한 겁니다. 자, 김경률 회계사는 페이스북에 어제 유시민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과거 트윗을 캡처해 올렸는데, 유 이사장의 발언들로 고통을 겪는 많은 분들을 봤다. 제 입장을 평소 존경하는 교수님의 트윗으로 대체한다. 그러면서 조국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2016년 12월에 올린 트윗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두들겨 패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개가 무태 나와 다시 사람을 문다. 자, 중국 문학가 루신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유시민의 사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조국의 말로 대체한 겁니다. 상당히 아픈 글입니다. 그걸 보면 조국 전 장관이 과거에 굉장히 센 글을 많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유시민 사과를 미리 예견한 것은 아닐까요? 자, 네티즌 사이에서는 또 다른 조국의 과거 오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더 셉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에 내 말을 추가하자면 파리가 앞발 비빌 때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우리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이다. 이런 글입니다. 자, 이게 조국 전 장관이 2010년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의 외교부 특채 문제로 사퇴를 앞두고 있을 때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라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당시 유명한을 비롯한 고위직들은 무슨 일이 터지면 사과를 한다. 어디선가 들은 우스갯소리 하나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파리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보면 역시 유시민의 사과는 받아들이지 말고 계속해서 비판해야 합니다. 자, 지금 조국의 이 어록 두 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는 비판들 보면 유시민의 평소 은행에 대해서 얼마나 반감을 가진 국민들이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사퇴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게 진정한 사과다. 확실하게 비판하자. 자, 진심 어린 사과 맞나? 이중적 인격의 소유자. 워낙 촉사라서 사과하는 건 믿을 수가 없다. 자, 어쨌든 유시민은 이 발언들로 해서 마치 노무현재단이 사찰을 당하고 있고 본인이 별건 수사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표출했습니다. 이게 바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이 수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시민은 이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사과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자, 그런데 유시민 한때 대통령 후보로 거론됐던 그쪽 진영에서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마음대로 하고 1년이 지나서 또 무책임하게 사과하면 끝납니까? 한동훈 검사장은 이 유시민이 콕 찍어서 라디오에서 한동훈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정말 고통을 겪었습니다. 추미애 장관 한동훈을 그냥 유배시키고 좌천시키고 수사권을 빼앗고 감찰시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유시민이나 채널A 사건을 비판한 MBC 등에 의해서 저질러진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자, 어쨌든 지금 진보 진영에 있다가 반문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이 유시민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민변 출신 권경혜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사과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지위에서 자리를 내어놓는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유시민이 조국 사태 이후 행한 증인회유, 거짓사실 유포, 음모론 유포들 중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높은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불법조회 발언에 대해서만 콕 집어서 한 사과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정도도 김경률 회계사님의 집요한 추궁이 없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사과였을 것이다. 그래도 조국 사태 이후 만연했던 허위 사실과 음모론 유포의 유력 인사 중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첫 사과를 한 셈이다. 허위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에게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는 모든 분에게 위로와 힘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1등 평가해 줄만 하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어제 제가 본 유시민의 사과는 그래도 바싹 머리를 숙였습니다. 물론 법적 처벌을 무서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빨가벗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만큼 유시민이 저지른 행위는 엄중합니다. 조국의 과거 트윗 두 개가 유시민의 이번 사과에 하나의 잣대를 꺼주고 있습니다. 사과한다고 그냥 둘 게 아닙니다. 특히 한동훈 검사장은 확실하게 고소하신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